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체중 조절 약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비만 주사약을 사용하시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같이 처방합니다. 저는 특히 이 4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또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 연세리움의원 김지미 원장입니다.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체중 조절 약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처방 후에 속이 많이 더부룩하다, 피곤하다, 혹은 좀 탈모가 온 것 같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체중 조절 약물을 사용한 후에 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GLP-1 수용체 계열의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마운자로는 GLP-1 수용체 외에 GIP라는 2가지의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비만 치료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최근에 더 받고 있는 약이죠. 이 두 약물 모두 체중 감량 효과가 뚜렷하지만 GLP-1의 작용으로 인해서 구역감이나 메스꺼움, 복부 팽만이나 변비, 설사, 피로감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줄면 우리의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고 담석증이 생긴다거나 기초대사량이 매우 낮아져서 피로감이나 또 탈모 증상까지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만 주사를 맞기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약을 투여한 후에 우리 몸의 밸런스와 회복을 지켜주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GLP-1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고 나서 어떤 불편감이 제일 많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4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위장관 부작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 약이 포만감을 쉽게 갖게 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에서 배출이 훨씬 좀 천천히 되게 만드니까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역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급체한 느낌에 머리도 띵하다 하는 분들도 있죠. 두 번째는 변비나 설사입니다. 식사량과 수분이 줄어드니까 배변이 힘들어지거나 위장관 운동성의 변화로 인해서 설사나 무름변 등의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이는 단백질과 비타민 부족으로 에너지 대사가 좀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약간 몸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번째는 탈모와 피부결 저하입니다. 빠르게 체중이 줄면 영양 결핍과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모근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게 탈모를 조금 진행시키거나 얼굴 살도 좀 빠지면서 피부에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근손실입니다. 우리의 전체 체중이 감소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완벽히 방지하기는 실제로 어려운데요. 마운자로에 비해서 위고비의 경우에는 근손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운자로에서 체지방 분해를 좀 더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주사약을 사용하시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보조제를 같이 처방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근손실과 피로감 예방의 핵심 성분인데요. 체중당 우리가 1g 정도 하루 한 2-3번에 나누어서 단백질 섭취가 흡수율 면에서 더 좋고요. 이러한 약에는 체지방 감소 성분과 유신 위주의 BCAA가 함유돼서 근육량은 보존시키고 또 증가시키는 데 기능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기초대사량 향상으로 또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데 도움도 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이는 식사량 감소로 인한 영양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제인데요. 이러한 비타민들은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데 대사 안정화나 지방 연소 효율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타민 B군 복합체를 복용하실 때는 오전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의 그 흡수가 더 증가됩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은 비만 환자들 처방에서 대표적인 미네랄 성분인데요. 근육 긴장 완화 효과라든지 수면의 질 개선, 또 변비 완화 같은 것들이 좋은 작용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마그네슘은 밤에 복용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보조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중성지방을 특히 낮춰주고 동시에 체중 감량 중에 모발이나 피부 퀄리티가 떨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조제는 비타민 D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를 통해 겪게 되는 감정의 변화들, 또 몸의 면역력 유지나 탈모 예방에도 필수적인 비타민인데요. 특히 햇볕을 잘 못 쬐는 실내 생활이 많으신 현대인들은 대부분 수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수치 확인 후에 좀 보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입니다. 체중 감량 중에 늘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피로감이나 피부 노화, 염증이나 탈모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늄 등 대표적인 항산화제 복용을 통해서
우리의 전신 항산화력을 회복하고 피부의 손상이나 두피에도 산화 자극을 완화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조제만큼 중요한 게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저는 특히 이 4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또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식사는 작게 천천히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주세요. 두 번째,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보충과 보조제 섭취를 꼭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적어도 주 3회 근력 운동으로 근손실을 막고 적절한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 최소 5시간 내지 6시간의 숙면을 꼭 취해주세요. 이 4가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비만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GLP-1 약물은 체중을 줄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 우리 몸의 밸런스를 지키는 건 결국 환자 본인의 꾸준한 관리입니다. 비만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주사제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항상 꾸준한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만 주사제는 평생 계속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건강한 생활 패턴 변화로 몸이 다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비만 주사제 약물 처방부터 각종 혈액 검사나 영양제, 보조제 처방, 추적 관리까지 꼼꼼하게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통한 체중 감량을 고민 중이시라면 혹은 현재 진행 중이신데 장기 사용 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꼭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주치의 연세리우의원 김지미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